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열에 대해서 복습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배열 그 자체는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는데요. 같은 타입의 변수를 여러 개 사용하고 싶으면 그거를 여러 개를 크기를 설정한 다음에 인덱스, 그러니까 색인으로 그거를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의 소개를 하면 지금 x라는 걸 이렇게 한 블럭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x0부터 x4까지 5개잖아요. 5개를 하나씩 다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배열을 선언할 때는 이 엘리먼트 타입으로 선언을 해줘요. 원소의 타입이 인티저면 인트로 선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주의할 것은 인덱스가 항상 0부터 시작한다.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처음엔 좀 이게 헷갈리는데 좀 쓰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때 했던 리버스 프린트는 배열로 하면 쉬운데요. 5개를 읽은 다음에 그거를 거꾸로 출력하는 거죠. 그게 5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5개를 읽고 그 다음에 리버스 오더를 출력하면 4부터 0까지 출력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수행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열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초기화 할 때 초기화 목록이 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초기화 목록이 있으면 배열의 크기를 생략하실 수 있어요. 그럼 자동으로 이게 이 초기화 목록에 있는 개수대로 초기화가 되고요. 초기화 목록이 일부만 주어질 때는 나머지는 0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목록이 크기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서 오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배열의 경우에는 배열 이름이 좀 특이하다고 했는데요. 배열 이름은 배열이 할당된 공간의 시작 주소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배열 x를 할당을 하고 이름을 출력하고요. unsigned integer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x의 크기를 출력하고 x0의 크기를 출력했는데, 보시면 unsigned integer로 된 배열 이름은 되게 큰 수가 됐죠. 642220이라는 큰 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왜 5개가 아닐까요? 한 엘리먼트의 크기가 4기 때문에, 4바이트이기 때문에 4, 5, 20 해서 20으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배열의 원소 개수를 역으로 추산하고 싶으면 배열의 사이즈 오브 x를 사이즈 오브 x0, 배열 원소의 사이즈로 나누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열을 파라미터로 넘길 수도 있는데요. 인수로 넘길 때는 지금 static declaration 하는 방식, 그 다음에 배열 이름만 넘기는 방식은 이거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니 됩니다. 안 되고, 어떤 방식을 써야 되냐면 배열 이름하고 배열의 길이를 같이 넘겨줘야 된다. 혹은 C11을 쓰면 배열의 길이하고 이걸 선언하고 뒤에 여기다가 크기를 이걸 명시할 수도 있어요. 다이나믹 디클러레이션으로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열을 인수로 넘기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x 배열은 10개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고 y 배열은 5개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x의 길이, y의 길이를 각각 구했어요. 사이즈 오브 x 나누기 사이즈 오브 x0, 사이즈 오브 y 나누기 사이즈 오브 y0를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합을 계산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이 썸이라는 거는 한 번 쓰시고요. 거기에다가 이 랭스를 x 랭스, y 랭스로 다르게 넘겨줌으로써 이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 크기가 아니라 각각의 원소 합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배열 시작 주소가 배열 이름이 시작 주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콜러에서 콜리한테 배열을 넘기고 나면 여기서 배열 원소의 값을 바꾸면 원래 있는 콜러의 배열, 호출자의 배열 원소 값도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이쪽이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해당 공간을 참조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 그래서 그걸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지만 여러분들 문제는 좀 어려웠죠. 실습 문제 보시면 이게 좀 어려웠는데, 실습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약간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실습 문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데니스의 반에서는 그 반장을 뽑기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각 투표용지에는 반장 후보의 번호가 적혀 있다. 후보는 양의 정수다. 그리고 그 양의 정수는 1 이상이고 만 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1부터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요. 임의의 수대로 있는 거죠. 여기 이그젬플 보시면 인프 보시면 5명의 투표용지가 있는데 12번, 21번 얘는 무효표죠. 0은 무효표. 21번, 33번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의 번호하고 그 다음에 그 퍼센트를 출력해라. 자, 근데 여기에는 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번이 몇 번 득표했는지 21번이 몇 번 득표했는지만 알면 되겠죠. 그쵸? 그런 걸 알면 여러분 다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미리 코드를 짜봤는데요. 그것이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코드를 짜봤는데 이게 좀 처음 복잡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새로 하나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여기 empty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이거를 파일 save as에서 파일 as cf 보트는 지금 아까 만든 건데 boat2라고 boat2.c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뭐 입력을 해야 되니까 stdio.h include 해야 되겠죠. 메인에서 뭘 하실 거냐면 어떻게 이렇게 되지? 바로 받는 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잘 안 되죠. 전제로 하나 해두고요. 자, 그러면 먼저 n을 읽었죠. n을 읽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스캔F로 읽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걸 하실 때는 매번 입력하는 게 귀찮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일 포인터 이용하시면 좋아요. fin을 파일 오픈해서 boat.txt 라는 게 있다고 치고 리드로 읽어요. 읽고 그 다음에 이 리드로 읽은 걸 가지고 fscanf를 통해서 fin에서 %d로 이렇게 해서 읽습니다. n을 읽고 그 다음에 뭐 printf를 출력해주면 되겠죠. printf로 %d 몇 명인가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이거를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려면 그 해당 저기에 보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미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1번에 대해서 타입에서 boat.txt 하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build and run 실행해 보시면 여기 5가 제대로 출력되죠. 5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일단 n만큼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for loop 가져가시면 되죠. int i는 0부터 i는 n보다 작을 때까지 i++ 하고 scanf에다 뭘 읽으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boat를 입력 받고 싶죠. boat i의 거를 입력 받고 싶어요. 자, 그럼 boat라는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int boat 해서 n으로 선언을 해주죠.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자, 입력받는 것만 하면 별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뭘 하냐면 만약에 이 boat i가 이게 0이면 그거를 하나 증가시켜 보죠. 그래서 void를 하나 선언을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n void라고 할까요? void boat도 처음에 0이라고 하고 그거를 어차피 세야 되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스캔프에도 바깥으로 나오네요. 자, 요거를 안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if boat i가 0이면 그러면 n void를 하나 증가시키면 되겠죠. n void를 하나씩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력할 때 무효표가 몇 개인지도 한번 같이 출력을 해보죠. n void 출력해 보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입력 파일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실행만 하면 되죠. 이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되네요.
왜 안 되냐면 여기 스캔F를 이걸 해서 그래요. fscanf 해서 fin으로 읽어야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5가, 총 투표수는 5고, 그 다음에 무효표는 하나다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러면 배열을 몇 개 선언해서 우리가 세야 되는데, 후보 수가 몇인지 모르죠, 지금.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후보 수는 그냥 무효표를 제외한 n수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nn이라고 해서 new number라고 해서 그걸 n에서 n void를 빼보겠습니다. void를 빼면 이거는 number of non void votes 그쵸? number of non void vote고 그러면 카운트를 일단 하는데 어떻게 카운트를 할 거냐면 카운트는 최대 non-void vote만큼 되겠죠.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카운트의 인덱스를 하나 정해주는데 인덱스를 기억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후보들의 번호를 기억하고 있는 것도 하나 생각을 해보죠. nn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얘를 쫙 그 보트를 스캔하면서 카운트도 증가시키고 아이디도 이제 적당하게 증가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후보가 누가 나왔는지 모르겠죠.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배열을 하나 더 추가해 줘야 되죠. 지금 배열이 아니라 변수를 하나 추가해 주는데 여태까지 id가 몇 개 있었는지 id가 몇 개인지를 처음에 0으로 하죠. nid를 0으로 하고 이제 id가 하나 있을 때마다 이제 뭔가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for loop을 도는데 for loop int i는 0부터 n까지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만약에 if vote를 current vote를 할까요? 하나? 여기다 변수를 하나 하죠. cid current id는 vote i라고 하죠. 현재 투표된 i라고 하면 그 cid가 0이라면 어떻게 된 거예요? 0이면은 무효표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때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해야 돼요. else 그렇지 않으면 뭔가 여기다 해야 되는 거죠. 자, 무효표가 아니면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현재 그 current id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included 해보죠. included id에 nn에 지금 cid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count에 그 해당 인덱스를 찾아야 되겠죠. id의 인덱스 count에 인덱스하고 id nn에 cid의 인덱스를 찾아서 그거를 하나 증가시키면 돼요. 만약에 include가 안 돼 있으면 그럼 해야 될 일이 좀 복잡한데 어떻게 하느냐? include가 안 돼 있으면 현재 current 그 카운트에다가 하나를 이제 증가시켜야 되죠. 그래서 nid 카운트에 nid에다가는 이거는 1로 설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한 명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nid에다가는 거기다가는 현재 cid를 저장을 해둬요. 자, 그러면 새로운 id nid는 새로운 id가 아니라 id의 개수는 그 다음에 증가시키면 되겠죠. 자, 이게 어떻게 한 건지 아시겠어요? count는 현재 가지고 있는 후보, 현재 current id가 지금 투표가 1이다 해준 거고, 그리고 id, nid는 그 nid 번호에 해당되는 거가 cid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출력을 하고 싶은 거는 for int i는 0부터 i는 nid까지 i++ 하면서 printf 현재 id 몇 번 후보가 몇 표를 득표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죠. 몇 번 후보인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안 사라지죠. 몇 번 후보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 현재 id에 이걸 보면 몇 번 후보인지 알 수 있겠죠. count i가 몇 번인지 알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이런 함수를 썼어요. included, 그 다음에 index 이런 걸 썼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included는 지금 현재 id에서 CID가 포함이 됐는지 보는 건데요. 사실 여기 약간 버그가 있는데, 뭐 어쨌든 그걸 먼저 선언을 해보죠. included는 어떻게 할 거냐? 불리언이죠. 그러니까 included 하기 전에 index부터 해보죠. include std bool.h로 하신 다음에 index는 index하고 int id id 맞죠? id하고 int size int cid는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부터 이제 스캔을 할 거예요. for int i는 0부터 i가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i는 플러스 하는데 i는 증가시키는데 id에 i가 만약에 CID랑 같으면 그러면 그걸 리턴할 거예요. if id의 i가 CID랑 같으면 그러면 return i 할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돌다가 맨 끝까지 없었다. 그러면 return -1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id가 원래 초기화가 돼야 되거든요. id가 0으로 초기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id 이거를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0으로 이렇게 하나 초기화를 해줘요. 자, 그래서 여기 인덱스 이렇게 해주면 included는 그럼 뭐냐? included는 불리언이에요. 불리언 included index id integer size integer cid 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나 보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인덱스를 리턴하겠죠. 그래서 index id의 size cid 인덱스가 -1이면 그러면 없는 거죠. return false 하면 되죠. else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있다는 얘기니까 return true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인덱스를 이용해서 included를 바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실행을 한 번도 안 해보고 했는데 한번 되나 안 되나 한번 볼게요. build and run을 해보시면 여기서 에러가 났네요. value 뭐라고 나오냐면 subscripted value 여기 인티저가 이게 id array죠. 그쵸? 인티저 array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잘 찾아주네요. 생각보다 잘 찾아주네요. 자, 그렇고 다시 한번 build and run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variable sized object may not be initial. 이거는 initialize를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initialize를 따로 하면 좋은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initialize 하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거 그냥 안 하고 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사실은 버그의 소지가 있어요. 있기는. 어쨌든 자, 지금 이제 나왔어요. 이 앞에 이게 5, 11 이게 이상하게 찍혀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 나왔는데 여기서 뉴라인 안 해줘가지고 그래요. 자, 뉴라인 해주면 이제 n보이드하고 보이드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5표 중에 1표가 무효표고 12번은 1표, 21번은 2표, 33번은 1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구할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좀 까다롭죠. 예, 문제가 좀 까다롭게 꼬여 있어요. 왜냐하면
identify 이제 각 캔디데이트의 아이디가 임의의 수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꼬여 있어요.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과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과제는 오히려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다시 원래 어레이 복습으로 가시면 우리는 그 어레이를 모디파이 하는 건 하지 않았어요. 모디파이 하려면 read 하는 부분을 이걸로 하면 되겠죠. 모디파이 하는 부분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쨌든 파라미터로 넘겨서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하면 여러 가지 이제 같은 타입의 변수를 여러 가지를 다룰 수가 있다. 이걸 연습을 했습니다. 네, 이번 복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과 답변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